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 비트코인 현재 2,945만원대.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2시 40분에 있었고 연설 내용이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나름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이 저점 라인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아직 꺾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꾸준하게 조금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봐도 과거에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연속된 음봉 4개에서 5개 나오고 나서 장대로 이런 식으로 꽂는 이제 피날레 하방 빔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5번 음봉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이런 패턴, 연속된 음봉 이후에 양봉이 살짝 나오는 패턴 여기서 있었거든요. 띄워주고 여기서 양봉 하나 띄워주고 이제 장대로 꼽긴 했는데, 과연 이번에 이 음봉 자체를 먹어주는 음봉이 이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여기서 이제 어제 양봉 마감을 했는데 2%짜리죠. 근데 오늘 만약에 하락 음봉으로서 이 2%짜리 양봉을 장악형으로 먹어주는 음봉이 출현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추세 라인, 이 저점을 높여가는 이 비트코인의 추세 라인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에 나왔던 패턴들, 여기서 보면은 고점 살짝 높이고 빼고 살짝 높이고 빼고 살짝 높이고 빼는 패턴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롱을 속여왔단 말이죠. 사실 롱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좀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 갈 때마다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쭉쭉 쏠 줄 알았는데 가는 척하고 꺾고 가는 척하고 꺾고 지금 굉장히 많이 속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속았습니다. 고점 갱신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상승은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좀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해왔고, 여기서 세 번이나 같은 패턴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올리다가 뺄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길을 모으고 이 정도로 올려 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롱이 간다고 한다면, 롱으로 이제 상승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길을 모았기 때문에 상방으로 좀 시원하게 26K 정도까지도 쳐줄 수 있는 그런 빔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숏을 이제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롱이 터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전에 나온 패턴을 깨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올라온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이렇게 주는 척 하면서 반등을 줬던 이유는, 물론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라고도 했고, 파월의 예상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각 2%에 가깝게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물가를 2%대로 잡을 수 있다는 약간 호언장담식의 발언을 했고,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도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이게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의해서 이제 반등이 좀 터졌다. 그래서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 플러스 차트도 이 저가권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뺐던 게 맞죠. 그래서 기존의 빅쇼트로 가는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 팍팍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안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질질 끌면서 각도를 이제 옆으로 빼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건데, 이때와 같은 폭발력이 좀 없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좀 미심쩍긴 하지만은 어쨌든 크게 내려왔고, 이 정도로 내려온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숏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숏을 한번 쥐어짜주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4.2K를 찍고 계속적으로 주말까지 끼고 월요일까지 하락을 줬는데, 이제 화요일날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쭉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불씨를 좀 살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높여오는 이 추세 라인의 하단으로 다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지금도 파월빔 나오기 전에 저점을 또 높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의 올려쳤던 저점 구간을 여기서 이제 좀 깨고 내려왔
나왔다라는 점, 요런 점과 그 다음에 여기서 올릴 때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주면서 여기나 여기를 쳐줘야 비로소 약간 이제 롱 장세로 가겠구나.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롱을 탔을 때 이제 전구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롱의 세기 자체도 그렇게 세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적으로 일단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 장세,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내려가고, 요런 식의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장세가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박스를 이탈하는 어떤 큰 움직임이 2월 14일 정도에 일어날 수 있다. 요때가 이제 CPI 발표가 잡혀있기 때문에 요때 10시 반을 기점으로 계속 이 고가권에서 상단 돌파가 못 나오고 여기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CPI가 6.2%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6.5였는데 조금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좀 더 잡히고 있다라는 쪽에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2가 나와줘야 돼요. 6.2라는 수치는 0.3밖에 안 낮아진 수치고, 전달 같은 경우에는 7.3에서 6.5로 내려갔는데 6.5가 나왔다. 이거는 호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0.8포인트나 내려잡은 예측이기 때문에 그 예측치대로 나왔다는 것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6.5에서 6.2까지밖에 0.3포인트까지밖에 안 내렸다. 시장의 기대치도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도 점차적으로 조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2가 나와도 시장은 6.1이나 6%를 기대했는데 6.2밖에 안 된다고? 이러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I 전까지도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CPI가 예측치대로 나오거나 예측치보다 높게 6.3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좀 이제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할 수 있고, 이번 주까지는 약간의 이제 횡보 장세가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CPI가 정말로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6.1이나 6%가 나오면서 깜짝 CPI가 발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데, 사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한 방 더 쏘게 되면은 현재 3일봉 기준으로 눌렸다가 쏘고 약간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요 라인까지 이제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갈리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단기 타점 자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설이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시에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여기 돌파하는 자리랑 여기 매물대 자리 요 정도 라인에 걸치면은 숏 자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1시 7분까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자, 요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면은 233 29, 그러니까 233 30 부근에서는 이제 숏 자리가 나온다. 올라가도 꺾이고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의 파동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크게 올랐다 싶은 구간, 이렇게 수직으로 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반대 방향을 보면서 매매를 했을 때 좀 크게 수익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지점에서는 숏, 그리고 여기서 내려간다 해도 롱으로 쏠 수 있다. 그렇게 좀 관점을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구간에서 롱이 나오면서 일단 여기 23330 숏 잡아드린 구간 맞고 빅쇼트 한번 나왔죠. 나오고 또 요 자리 가서 또 이렇게 숏으로 빠졌죠. 돌파 한번 해주고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49분에도 숏 잡아드렸죠. 11시 49분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어차피 윗골이 쭉 달렸고 이제는 충분히 하방으로 좀 내려갈 수 있겠다 해서 요때 숏을 잡아드렸고, 이 이후로 지금까지 각도가 이렇게 빠졌으면 좋은데 요 각도는 안 나오고 그래도 스물스물 하면서 여기까지 좀 잘 빠져줬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수익을 좀 잘 받고, 이런 식으로 숏 수익 18%, 20%, 24% 이렇게 수익을 봤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까지 뚫어놓은 자리에서 윗꼬리까지 달리고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 거는 사실 이 정도 각도로 여기까지 좀 더 시원하게 내려줬었어야 되는데, 좀 각도가 약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 자리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팍 내려 찍었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자리도 역방향으로 가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아래꼬리 달고 거래량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롱을 봐야 되는 거고, 고점에서 윗꼬리 달리면서 거래량 터진다 그러면 이제 숏을 봐야 된다. 조금 확실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이 구간에서 사인 드리면서 같이 진입을 해가지고, 자 보시면 이렇게 퓨처 레코드 들어가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났죠. 클로징 숏 숏을 접으면서, 그 전에는 다 이제 오픈 숏이죠. 숏으로 조금 물량을 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2,890 약 360만원 정도 몇 분 만에 벌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정확한 타점들 있죠. 요렇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정확한 타점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만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먹자는 취지에서 잘 잡아드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가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짧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도 요거와 같은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는 숏을 잡고 또 많이 내려가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롱 반등 이런 식으로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또 롱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는 숏을 잡고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또 롱을 잡는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좀 하면서 그날그날의 수익을 챙겨가면서 큰 방향성이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음봉으로 일봉의 직전상 양봉 자리를 다 장악하게 되는 음봉이 뜨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거는 반등을 여기서 요 정도까지밖에 못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N자로 꺾어지면서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이 정도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린 거를 다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숏 관점으로 좀 이제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단의 추세선 라인, 저점을 높여오던 이 추세 라인의 하단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좀 생명선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빅쇼트가 쫙쫙 빠지고 있는데 어설프게 반등롱 먹으려고 들어가다가는 2차 3차 빔에 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주요 지지라인, 여기 매물대도 어떻게 보면 크게 빠지는 구간에서 한번 반등 줄만한 그런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롱을 잡았다 해도 세력들은 한번 페이크 주고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뚫린다 싶으면은 여기서 짧게 손절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저점권에서 들어왔다라고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조금 물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좀 타다 보면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시드 조절도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롱 관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구간에서 횡보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롱으로 가면 또 롱도 마찬가지로 또 크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숏으로 빠져도 나름 올린 게 많기 때문에 19K라든지 20K까지의 숏 하방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밀어 올린다라고 해도 이미 대추세 자체가 돌아나가는 그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26K에서 28K 정도까지 올리는 그런 빔도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고가권, 여기서 찍어줬던 이제 고점 라인이죠. 24.2K를 계속해서 좀 두드려 준 다음에, 한 번에 못 뚫는다 해도 두 번, 세 번 두드려 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삼각 수렴 마지막 부분에서 뚫고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뚫으면은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빔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월이 연설을 함과 동시에 빠졌다가 위로 들어 올리면서 나스닥도 마이크로소프트가 4.2, 구글 4.4, 그러니까 AI 관련 이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테슬라도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 1.9% 상승을 해줬고, 이 정도 고가권에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기서 반등해서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 라인, 나스닥도 12,876포인트인데 여기 고점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위로 한 방 더 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쏘게 된다면 비트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저항선은 13,600, 직전에 이제 고점을 쳤던 요 정도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조정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제 마지막 한파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마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나오다가 CPI에 맞춰서 또 하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좀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이제 비트가 상단에서 잘 지지를 해주니까 알트들이 좀 돌아가면서 오늘 좀 시아코인, 무비블록 이런 잡코인들까지 이제 펌핑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지금 시아코인 같은 잡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위로 찔러놓고 그대로 다시 다 빼고 있죠. 그래서 요런 움직임,
가는 척 하다가 그냥 다 빼버리는 게 또 알트코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항상 이제 위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큰 금액으로 따라 붙는다든지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최근에 가장 좀 그나마 알트 중에서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줬던 앱토스는 조금 여전히 조금 시원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기서 반등을 쳐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점까지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저점 갱신을 해서 밀어버리고, 지금 비트는 이렇게까지 여기서 저점 갱신이 안 됐는데 앱토스 혼자 여기서 저점 갱신 좀 시원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좀 낮아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패턴이라고 좀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락업 물량도 조금 이제 풀린다고 하죠. 그래서 2월 12일에 뭐 454만 개의 앱토스가 이제 언락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가 또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내부자, 그러니까 임원이나 그 경영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율이 지금 22년도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2년도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고점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 당시에 이제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중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인데, 그 이후에 여지없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갔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도 기업 내부자들의 이제 거래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 얘네들이 과연 이렇게 꼭대기에서 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꼭대기이기 때문에 판다. 꼭대기에서 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들이 쭉쭉 빠졌는데, 지금이 얼추 좀 그런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러다가 또 이제 본장 열리고 나서 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결국에는 이 정도의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번지 점프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프대 만들고 이렇게 이제 뺐듯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점프대 만들고 이렇게 빼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다만 이 구간에서의 지금 지지 라인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물론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한 번에 반등 정도는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상승에 조금 이제 찬물을 들이부을 수도 있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사가 2월 7일 어제 나왔는데, 바로 이제 리플이나 랠리 같은 이제 코인들 내종이 증권형 토큰으로 지금 거론되어 있고 3월 이후에 줄상패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미국에서 리플 쪽과 SEC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리플은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 마켓에서 거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월 안으로 조금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이제 코인들 중에서 증권성 논란이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BTC 마켓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리플, 랠리, 앰프, 파워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플 빼고는 다 잡코인인데, 중요한 건 이제 리플이 상당한 대마거든요. 굉장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리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또 뚜렷한데, 해외 거래소로 이렇게 이제 송금을 할 때도 리플로 해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리플이 3월달 안으로 이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만에 하나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리플에 대해서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 역시 비슷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상당수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폐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무섭게 기사를 써놨어요. 근데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한 상당수 알트라고 해봐야 이런 알트들인데, 사실 이런 알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업비트 원화마켓에 잘 있지도 않고, 파워레전에 있지만 랠리, 앰프 이런 거, 오라클 네트워크 이런 건 사실 거래가 거의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소송이 잘 될 경우에는 반대로 떡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가 가지는 의도는 굉장히 좀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기사를 써서 뭐 이제 리플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심란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세력 쪽에서 의도하는 그런 찌라시라고 한다면, 이런 공포감을 조장해서 너 리플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리플을 이제 사람들이 다 던지고 하락이 나왔을 때 그 하락한 가격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겠죠, 리플이. 그럼 요 구간에서 리플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게 또 세력이기 때문에 개미털기성 찌라시성 기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리플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안으로 저런 이제 초대형 이벤트가 또 잡혀 있고, 사실 저게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리플도 살고 이 블록체인 전반, 코인업태의 전반이 좀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제 활력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반대로 리플의 소송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증권형 토큰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또 이제 빅쇼트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마진 거래로 숏, 공매도까지 치고 하방에 배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숏으로 가면 숏으로 또 수익을 내면 되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시간봉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윗골이 나온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못 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를 찍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또 나오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내려올 대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한번 반등롱을 잡아줄 만한 그런 지점, 아마도 23K 이하가 되겠죠. 그 정도 지점이 온다라고 하면 또 단기 롱 반등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내면 되고, 어느 정도 또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소액으로 숏을 잡는다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구간까지는 조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타점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수익 내면서 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큰 관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어떤 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제 그날 수익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의 이런 비트코인 강세론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계속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물가가 2%대로 잡히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파월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돈 풀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현상도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 때, 요때 코로나 터졌을 때 사실 인류가 마주했던, 그리고 그동안의 의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사상 최초로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폐렴 증상까지 보여주면서 인류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모두가 죽게 생겼으니까 백신도 막 급하게 만들고 모두가 죽기 전에 빨리 돈이라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미국에서도 이제 전체 통화량 전체를 늘려가면서 돈을 뿌려대면서 이제 우주 방어를 한 거죠. 말 그대로 이대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이라도 찍어내서 뭔가를 이제 막아야 된다. 사실 의료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 풀어놓은 그 전체 통화량이 사회로 전부 다 이제 흡수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폭등이 나왔지만은 물가도 지금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오고 있다. 찍어낸 달러, 찍어낸 원화, 찍어낸 엔화,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택시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짜장면 가격부터 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스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경제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30조 추경안 돈을 또 풀자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또 그대로 물가 더 올라가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싸리 파월처럼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놓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다시 돈 푸는 얘기를 해야지, 아직 완벽하게 물가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또 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파퓰리즘에 기반한 그런 사상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파퓰리즘성 정책을 계속 피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후진국처럼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234%, 그나마 나아진 것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저렇게 화폐를 찍어내고 앞으로도 찍어낼 것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의 가격은 찍어낸 화폐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25년까지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중간중간 조정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작년에 엄청난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2023년부터 25년까지 가장 많이 올라갈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그걸 쉽게 꼽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황제 주식이라고 불렸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꺾여가지고 4분의 1 토막이 났죠. 400달러에서 100달러가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 반등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과연 테슬라가 2025년까지 그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줄 수 있냐? 이거는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이 당시에는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치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BMW, 벤츠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전부 이제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느 주식이 25년까지 천하의 애플이라 해도 삼성전자라 해도 그거를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그 특성과 반감기와 제한된 수량 그리고 한번 상승을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그런 상승폭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산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트코인은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보여두면 여기서 막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몰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부터는 좀 상당히 찍어내는 화폐,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방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다시 풀려야 된다. 이때와 같은 상승, 이때와 같은 엄청난 랠리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이 지금 말라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경제도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가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1차적으로 빨리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돈 풀기 정책을 다시 시행할 때 시장에 돈이 이제 쭉 들어가겠죠. 쭉 들어가고 나서 그 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차피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다 매집해 놓거든요. 그게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세력들은 팔겠죠.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대상승의 전제 조건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인상이 아니고 금리 인하. 지금 빠르면은 올해 이제 9월이라든지 올해 겨울부터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 풀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그 유동성이 시장을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그 기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쌍바닥 저점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누구나 예측을 하는 구간이고 누구나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그냥 이제 올려치고 약간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또 조정이 나오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큰 방향성을 이제 예측을 하기 힘들어도 단기 방향성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이 분봉 안에서 이런 꺾이는 이제 고점 시그널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해주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타점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면은 이런 시그널이라든지 이렇게 팍팍 내려찍은 데서 롱 한 번씩 잡아본다든지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숏을 잡아본다든지 하면 예상외로 수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가면서 나름 이제 큰 방향성이 터질 때 어느 정도 좀 따라 붙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조금 말이 길었는데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코인타임즈 팀은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불철주의 노력을 하고 있고 차트 분석, 타점 이런 거 이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신경 써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